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미 연준이 과연 언제 그리고 얼마나 금리를 인하할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들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무색하게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까지는 연준이 지금의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금융시장 기대감을 꺾는 목소리가 IMF에서 나왔다고요? 네, 시장에서는 미국이 올해 최소 한 번 아니면 두 번까지는 기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어떤 관점이 주류인데요. 네. 글로벌 IB에서도, 그러니까 투자은행에서도 이와 같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IMF에서 올해 연준이 금리를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이제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미국 연준이 최소한 연말까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IMF 총재는 미국이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심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IMF 총재는 이제 미국 경제가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 동안 노동 공급과 생산성 향상으로 강세를 보였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로 낮아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IMF는 이제 미국이 주요 20개국 G20 중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을 하는 나라라면서 이러한 견고한 성장은 어떤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심화 위험을 시사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물가가 문제라는 건데 맞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만약 물가만 목표치까지 낮아지면 그때는 이제 금리를 내려도 된다는 건데 그렇죠. 이 대체 그게 언제입니까? IMF는 그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라는 게 있는데 이 네. PCE 가격 지수가 올해 약 한 2.5%로 끝나고 물가 상승률의 경우에 연준 목표치인 이제 2%에는 내년 중반까지 도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이제 새벽에 또 새로 나오죠, 가격 지표가. 맞습니다. 네. 연준은 이제 IMF 전망보다 이제 늦은 2026년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IMF가 이제 뭐 내년 중반이라고 했으니까 좀 인플레이션 둔화를 좀 연준보다 좀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소비자 수요가 좀 악화하고 있다는 징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해 있으나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더 빨리 잡힐 것으로 본 것이죠. 네. 이 IMF가 통화 정책 말고 미국의 네.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고요? 네, IMF가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과도한 수준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IMF는 이제 재정 적자가 너무 커서 미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미국 의회 예산처는 이달에 2024 회계연도 이제 미국 재정 적자 규모를 약 1조 9천억 달러로 추산을 했는데요. 이게 올해 2월 전망보다 무려 27% 상향된 수치입니다. 또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의 6.7%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지난 50년간 평균 3.7%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훨씬 넘어선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IMF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의 계속적인 증가를 반전시킬 급박한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고질적인 재정 적자는 이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하고 지속적인 정책 오류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재정 적자가 이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IMF는 올해 이제 미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는 올해 4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IMF는 내년도 미국 성장률은 이제 4월 전망과 동일하게 1.9%로 보고 이제 2020년대 말까지 성장은 2%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을 하긴 했어요. IMF는 지금 이 재정 적자에 대해서 세금을 올려서 이제 국가 부채 수준을 낮출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도 이제 지금 가장 부유한 미국인뿐만 아니라 연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가구들에게도 좀 소득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좋은 말은 하나도 없었네요. 또 어떤 주장들이 나왔죠? 또 최근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강도가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국의 공장을 짓고 뭐 중국의 고유의 관세를 매기는 등 뭐 이제 무역 장벽을 쌓는 중인데요. IMF는 이에 대해서 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
미국산 자재 사용 등의 정책이 어떤 무역 투자 흐름을 왜곡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에는 좋지 않다.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IMF가 뭐 미국 정부의 대외적 무역 정책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IMF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2030년엔 전 세계 자동차 판매 3분의 1이 중국 브랜드. 최근에 전기차를 중심으로 중국 자동차 네. 시장이 빠르게 커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6년 뒤에는 그 중국 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아주 상당 부분을 잠식할 거란 분석이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서 3분의 1이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알릭스 파트너스는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2030년 중국 자동차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33%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알릭스 파트너스는 올해 이제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약 21%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 2030년 점유율은 이보다 한 12%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12%포인트.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자동차 성장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제 중국 이외 지역 자동차 판매가 올해 한 300만 대에서 2030년에는 이제 3배 수준이 9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중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 점유율은 이제 3%에서 13%까지 급증할 것으로 또 전망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자동차는 내수용이라는 인식이 앞으로는 좀 깨질 것으로 좀 보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전망대로 수출이 네. 잘 된다라고 하면 주로 어떤 지역에서 많이 팔릴 걸로 예상됩니까? 이제 중국 자동차가 중남미나 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좀 많이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네. 유럽 점유율이 6%에서 한 12% 정도로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서 중남미에서는 7%에서 28%,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8%에서 무려 39%로 급증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남아시아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3%에서 31%, 러시아에서는 33%에서 69%로 점유율이 급증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사실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한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적도 있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현지 공장도 팔고 생산 철수 수순을 밟아서 상당히 좀 아쉽게 되긴 했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팔릴까요? 이게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등지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작은 성장을 점쳤어요. 이 예. 리포트에서. 왜냐하면 이게 차량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100% 관세가 부과되는 이제 미국 등 북미 지역과 일본 등에서는 이제 훨씬 작은 규모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 자동차 점유율이 한 1%였는데 이제 3% 수준에 머물고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시장을 합친 점유율은 지금 거의 0%대인데. 네.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서 네. 중국 차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보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반대로 그 수입차들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자리 잡기도 좀 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이제 그 중국 내 자동차 산업 성장과 비아디, 지리, 니오 등 이제 기업들이 급부상하면서 제너럴 모터스 등 이제 기존 이제 다른 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크게 입지를 잃었다고 진단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 내 점유율 같은 경우도 59%에서 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같은 중국의 이제 자동차 회사의 이제 급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원가 우위, 현지화된 생산 전략, 디자인 등에 대한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는 어떤 첨단 기술 등을 꼽았고요. 예. 특히 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서 신차 개발 기간이 40개월인 기존 업체에 비해서 지금 뭐 절반인 20개월밖에 걸리지 않고 이게 중국산을 앞세워서 비용을 35%가량 줄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자국산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중국 자동차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 개발 과정과 차량 개발 속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계 소식까지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악성 미분양 10개월 연속 증가, 3년 6개월 만에 최대.
주택이 이제 미분양이 된 이후로도 네. 계속해서 안 팔려서 공실로 남아있는 집들이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뭐 미분양 주택과 함께 이미 지은 다음에 분양이 안 된 악성 미분양 모두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약 72,100호로 전월보다 약 0.2%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금 6개월 연속 증가를 한 것입니다. 예. 수도권 미분양은 약 14,700호, 지방은 약 57,300호로 지방 미분양이 좀 더 심각한 모습이고요. 이 악성 미분양은 이제 전국에 13,200호로 전월보다 2%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10개월 연속 늘어난 것이고 지금 네.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악성 미분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주요 도시별로 살펴보면 지금 지자체 중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이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이 대구로 미분양 주택이 9,533호로 집계됐는데 134호 소폭 늘었고요. 반면 이제 부산의 미분양은 5,496호로 전달보다 2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네. 대전 미분양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 볼 만한데 2,538호인데 이게 90%가 넘게 늘었어요. 네. 그 집들이 이제 계속해서 안 팔리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이 새 분양 물량이 계속 쏟아지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의 수도권 분양이 약 37,400호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수치고요. 네. 지방은 지금 5월까지 53,400호가 분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려 지금 194%가 증가한 겁니다. 네. 이 국토부는 이제 분양 물량 자체가 확연히 늘어난 것도 이 미분양 증가에 좀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도 봤고요. 네. 그러면 결국 공급을 줄여야 되는 상황 같은데 네. 이 정부의 주택 인허가 숫자는 줄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5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약 23,000호로 이제 전달보다 한 15.9% 감소했고요. 이제 같은 달 수도권 이제 인허가 물량은 한 14%가량 줄었고 지방은 17%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로 봤을 때 인허가 실적이 약 12만 6천호로 작년보다 약 24%가 줄었어요. 네. 그런데 이 인허가라는 게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후에 이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인허가 감소가 장기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우려를 키울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주택 거래가 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수도권보다는 역시나 지방에서 상황이 많이 안 좋겠죠. 네, 이제 5월 주택 거래량 보면은 약 5만 7천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약 4.1% 증가했습니다. 예. 5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약 25만 4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이제 증가를 했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만 보면은 한 5,182건으로 전월보다 7%,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39%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월간 거래량이 5천 건대로 올라선 게 2021년 8월 이후에 2년 9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거래량을 보면 전월보다 이제 1.8% 늘었는데 지방은 4% 감소해서 약간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